점점 빨라졌는데 지금 256 슬라이스 CT는 목에서부터 배 아래까지 촬영하는데 한 2초 남짓이면 되니까요. 굉장히 빨라졌죠. 아까 중요한 부분만 딱. 그럴까요? 검사 후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양원경 씨의 복부와 폐를 촬영한 CT 사진이다. 다행히 결핵을 앓았던 폐에는 이상이 없었다. 오른쪽 신장에 작은 결석이 보이지만 치료할 단계는 아니다. 오히려 술을 마시지 않는 양원경 씨의 간에서 이상이 발견된 것. 정상인보다 지방간 개수가 높게 나타났다. 간, 지방간이 심합니다. 지방간은 심하지 않습니다. 약간 있습니다. 그 운동하면 많이 좋아지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몸 안에 좀 지방이 많으신 편이거든요. 그러면 네. 운동을 하면 좋아질 수도 있겠죠. 좀 안심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담배도 좀 끊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줄여야 되고요. 운동을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무조건 CT 검사를 많이 받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물질인 방사선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미국 FDA의 기준에 따르면 성인이 CT 검사를 한 번 받을 때마다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10,000명당 5명으로 엑스레이 검사보다 500배나 높다. 페트 역시 CT만큼 암 발생률이 높은 검사다. 결국은 그런 방사선이 나중에 우리 몸에 어떤 2차적인 종양을 또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잦은 검사를 하게 되면 환자분들한테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우리한테 필요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할 경우에는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일 경우에 35세 이상의 여자분들이 유방 엑스레이 촬영을 할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지만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행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 엑스레이에 의해서 유방암이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덴시티가 높은 영상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수업 시간, 암을 진단받은 환자의 병기를 결정하기 위한 단독 회의가 한창이다. 뇌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왼쪽 뇌에 종양의 흔적이 분명한 CT 사진. 그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은 무엇일까? 응급실에서 시행한 CT 사진을 먼저 보고서 여러분들 뭘 생각을 해야 될까요? 중심선에 약간 이동이 관찰되고 있어서 이것은 아마 뇌 전이에 의한 소견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맞았습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주로 이렇게 바깥쪽에, 뇌의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이성인 경우가 많고, 주변 조직과 좀 더 이렇게 깨끗하게 경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뇌에 생긴 종양이 다른 장기에서 전이된 암이라는 것. 이분께서는 좀 불행하게도 초기 그런 폐암임에도 불구하고 뇌로 이미 많이 전이가 된 사기 암으로 이제 판정이 된 그런. 전신의 암을 확인한 페트 검사에서 폐에 생긴 종양이 발견됐다. 영상의학을 통해 숨겨진 암까지 추적한 것이다. 그렇다면 암이 의심될 때는 무조건 CT 검사를 받으면 되는 걸까? 올해 67의 김영자 씨는 작년 12월에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심한 두통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 MRI 검사를 받았다는 김 씨.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MRI를 찍고 사진이 나왔는데 딸하고 같이 왔는데 당사자 앉혀놓고 뇌암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을 하세요. 참 이런 소리 들어본다는 게 꿈에도 생각지도 못하고. MRI의 경우 주로 뇌질환의 진단에 이용된다. 그런데 전이를 의심해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한 결과 종양은 김 씨의 폐에서도 발견됐다. 폐에서 발견된 2.8cm의 종양이 뇌까지 암을 전이시킨 것. 폐암 4기 진단이 내려졌다.
당시 의료진이 김 씨에 대해 폐암을 의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원래 뇌에서 처음 생긴 그 뇌종양이 폐로 퍼지는 경우는 뭐 거의 없고 폐에서 뇌로 가는 건 굉장히 흔합니다. 그러니까 뇌에 즉 MRI로 봐서는 전이성이거든요. 여러 개가 나타나고 크기가 약간 차이가 있지만 등등이 이제 전이성이고 그다음에 그 전이에 가장 많은 그 원래 발생 장소는 이제 폐인데 그리고 복부나 피부 같은 데 다 뒤져가지고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폐암에 의한 뇌전이로 해석을 하고 조직 검사는 이제 그 폐에서 했습니다. 말기 암으로 수술도 어려운 상황. 김 씨를 살린 것은 감마나이프 시술이다. MRI 검사로 확인한 종양의 위치에 감마선을 쏘아 암덩어리를 제거한 것이다. 감마 나이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MRI를 한 7번인가 몇 번 찍은 것 같아요. 정밀하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김 씨의 암을 진단한 MRI는 자기장을 이용한 검사다. 원형 자석이 있는 기계에 환자가 누우면 우리 몸의 물 분자 중 수소 원자들이 줄 서듯 정렬한다. 이때 수소 원자의 고주파를 쏘았다 멈추면 수소 원자가 흡수했던 에너지들이 신호를 보내며 영상으로 재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수소 원자의 농도차가 암을 정상 조직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환자를 두고도 신체 부위에 따라 암을 진단하는 검사 방법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김 씨의 경우 폐암은 CT 검사를 통해 진단됐지만 뇌종양을 진단하는 데는 MRI 검사가 이용됐다. 예, 폐에서는 MRI가 일반적으로 이제 CT보다 약합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있기 때문에 폐에 그 때문에 이렇게 그 정확한 해상도가 CT가 훨씬 우수하죠. 그런데 이제 혈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뼈가 있는 구조물에서는 그 MRI가 유리한데요. 뇌는 CT보다 그 MRI가 더 정확도가 높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두 장기는 대표적으로 이 폐는 CT가 아주 우월하고요. 그다음에 뇌는 MRI가 더욱 우수한 편입니다. 간암 발생 위험이 높은 B형 간염 보균자였던 정진권 씨는 결국 지난 1월에 있었던 정기 검진에서 간암 통보를 받고 말았다. 물론 뭐 언젠가는 올 거라는 그런 예측은 했지만 너무 빨리 왔다, 젊은 나이에. 그리고 제가 그렇게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정진권 씨의 간 CT 검사 결과 4cm 크기의 종양이 자리 잡고 있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페트 검사에서는 더 이상 종양은 발견되지 않았다. 펫 소견상에서 펫을 찍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특히 이 경우는 다른 간 외에 다른 곳에 전이가 혹시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찍는 건데 다른 곳에 전이는 없었습니다. 페트는 암의 전이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검사다. 암의 먹이가 되는 포도당을 방사선 약품에 묻혀 혈관에 주사하며 전신에 흡수된 방사선이 감마선을 방출한다. 이때 암이나 염증이 있는 부위는 포도당 대사가 높아 더 많은 감마선을 내뿜으며 빛을 내는데 이 신호를 잡아 영상으로 재구성하면 다른 장기로 전이된 암까지 한꺼번에 찾을 수 있다. 일단 페트는 그 민감도가 좋기 때문에 그 암이 있을 때 그걸 빨리 발견할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CT가 동시에 촬영이 된다면은 그 모양새라든가 주변 조직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진단율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세계 최초로 페트를 개발했던 조장희 박사팀은 최근 페트와 MRI를 하나로 합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몸속의 화학적 변화에 민감한 페트와 뇌에 대한 해상도가 높은 MRI를 결합해 밝혀지지 않은 뇌의 신경 활동을 관찰하려는 것이다. 뭐 쓰다가 1.5T가 이제 한 10년 후에 돼가지고 지금 1.5T로 적어도 5만 대에서 10만 대 MRI가 전 세계에서 지금
수억 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죠. 예. 그래서 1.5T에서 또 3T로 상용화가